네. 제가 3탄까지 만들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정리가 안 된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바쁘게 만들다 보니까 너무 정리가 안 됐는데, 일단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순서를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I 무비, AI 영화를 만들기 위해 작업 순서를 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했던 기획 작업, 우선 기획 작업이 제일 먼저가 있고, 그 다음에 사전 제작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작하는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후반 작업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자, 기획에는 우리가 일단 제목은 일단 우리가 바리 프린세스로 하기로 했고, 또 기획 의도는 바리대기 설화의 판타지 액션 무비라고 정했고요. 주제는 사실 주제라는 게 좀 대부분 뻔하죠. 권선징악도 있고 효심도 있고. 자, 로그라인은 자, 바리대기 설화의 판타지 액션 AI 무비 라고 했고요. 신업은 그때 한 전개 정도까지 짰는데, 그 이후로 제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놉시스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르에다가 좀 스타일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장르의 스타일은 SF 판타지 액션이고, 그리고 스타일은 실사 베이스에다가 게임적인 느낌이 들어간 그런 화면이 구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일단 정해놨어요. 기획 작업은. 자, 그리고 사전 제작 작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일단 캐릭터 창조를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주요 인물들, 괴물은 빠졌지만 주요 인물들에 대한 캐릭터 창조하고, 거기에 맞는, 우리 스토리에 맞는 배경을 또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신업을 베이스로 해서 자세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엔 이게 영상이다 보니까 좀 스케치 느낌으로 스토리보드를 좀 간략하게 장소마다 장면별로 뭐 한두 장 정도의 그런 느낌의 스토리보드를 짤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세한 어떤 커트의 개념이 들어간 이런저런 코트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콘티를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사전 제작이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컷 생성이라든가 씬 생성 영상을 만들어야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미리 좀 스케치하는 느낌으로 오늘 미드저니도 활용해보고 런웨이도 활용을 해서 짤막한 영상 뭐 10초짜리 한 컷을 만들어 봤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리미리 좀 다 제가 AI 툴들을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 전체적인 이 작업을 해 나가며 중간중간 계속 미리미리 공부를 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은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자, 후반 작업은 이제 이 만들어낸 영상들을 편집을 하고, 또 사운드, 거기 보면 음악을 보니까 뭐 소노 AI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AI로 음악을 만들고, 그리고 이펙트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대사들의 AI 무비들을 보니까 대사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게 AI 목소리가 자연스럽지 않아서 관객의 몰입을 깰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평이한 그런 사람 목소리들이 나와서 억양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화를 어느 정도 집어넣어야 될지 고민 중이고요. 나레이션을 많이 쓰죠. AI 무비에서는 이 대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대사하고 나레이션 이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차츰 이제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맨 마지막으로 영상 편집하고 사운드 편집을 아마 프리미어 프로에서 할 것 같아요. 뭐 제가 프리미어 프로도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 모르긴 하지만
공부해 가면서 부딪혀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오늘 만들어 본 그런 10초짜리 영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요게 이 바리의 13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베이스로 쓰고자 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요거를 일단 미드저니를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미드저니가 좀 디테일 표현하고자 하는 디테일이 스테이블 디퓨전보다는 떨어지긴 하지만 용이한 방법으로 여러가지 화면들을 구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미드저니를 시작을 해봤어요. 요 화면은 디스코드 화면인데, 디스코드에 들어가서 미드저니 봇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 미드저니 봇을 불러와서 제가 방을 만든 다음에 미드저니 봇을 불러와서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치면 여기 이렇게 이미지, 뭐 디스크라이브, 세팅, 뭐 쇼튼 여러 가지 이런 명령어를 이렇게 쳐서 요거를 좀 생성을 해봤는데, 일단 제가 프롬프트를 13세 여자가 하늘을 날고 크리스탈검을 가지고 한 손에 들고 하늘을 날고 있고, SF에서 나오는 그런 전투복을 입고 있고, 여자 옆에는 검고 큰 괴물이 그녀를 잡으려 하고 있다. 손으로 잡으려고 한다. 그리고 배경은 그 구름에 가려진 성이 보인다라고 해서 제가 요거를 요 프롬프트를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생성을 해봤는데 이런 이미지가 나왔어요. 꽤나 좀 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화면이 연출이 됐는데, 그걸 제가 이 4개 1번, 2번, 3번, 4번인데 이 제가 1번 그림을 좀 다시 업스케일 했습니다. 업스케일 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뭐 아직은 여기 뭐 얼굴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움직임을 표현한 것들이나 뭐 괴물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런 그림체도 지금은 물감으로 그린 듯한 느낌인데 이것도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것도 확대한 거고, 요거는 제가 좀 다른 명령어를 줘서 생성을 한 거고, 자, 이것도 여자를 좀 확대시켜서 생성을 해본 겁니다. 요런 느낌의 특별한 명령어가 없으면 요거 확대한 거고요. 특별한 명령어가 없으면은 이렇게 보면은 괴물이 사라지고, 이것도 새도 머리하고 날개만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생성해 봤는데 연습 삼아서 만든 것들인데, 좀 움직임이나 이런 생동감은 꽤나 좀 탁월한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줌을 한 적이 없지만 제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어울리는 그런 좀 생동감 있는 움직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자, 이거를 제가 미드저니도 그림을 참조할 수 있더라고요. 이걸 표준으로 삼는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입력을 해서 실패한 거고, 입력을 해서 얘가 날개가 없잖아요. 얘한테 날개를 달아주려고 이런 명령을 했어요. She have big wings라고 제가 그림 플러스에다가 입력을 했는데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뒤에가 뭐 페인트로 칠한 느낌의 배경인데, 날개도 좀 페인트 칠한 느낌의 자연스럽긴 한데 날개가 이런 느낌은 아니어서, 또 날개를 생성하라고 했더니 뭐 까만색으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표현을 했네요. 날개 표현이 굉장히 힘든가 봐요. 다시 입력을 해서 요거를, 자,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생성한 이 그림을 미드저니에서는 어떤 프롬프트로 해석이 되나를 디스크라이브 기능을 쓰면 이렇게 나와요. 네 가지로 이런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다라고 나와서 이런 식으로 미드저니는 프롬프트가 구성이 되는구나를 알았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생성해봤는데 전혀 좀 다른 느낌의, 눈도 크고 다른 사람 같아 보여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건 제가 연습삼아 딴 걸 한 거고, 다시 이제 그림 입력을 해서 여기 이 CREF 파라미터가 있어요. 뒤에 이제 CREF라고 붙이면 인물의 연속성이 여기 이렇게 있죠. 인물의 연속성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 그런 파라미터가 이게 버전 6인데 6부터 만들어졌다고 해서 제가 한번 그 사진에다가 CREF를 붙여가지고 생성을 했는데 의상은 아주 잘 이건 바지긴 한데 의상을 아주 잘 표현했고 날개도 아주 훌륭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크리스탈 검도 이건 좀 이상한데 잘 표현을 했고, 근데 문제는 얼굴이 인형 같은 얼굴이 나와버려서 확대시킨 거고요. 그래서 참 좀 난감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사람을 작게 해서 얼굴이 크면은 이게 너무 다른 사람인 게 표시가 나니까 요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 장면들은 사람을 작게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본 거고, 이게 조금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사람 이렇게 미룰 수도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가게 하고 아래로 가고, 요 인물을 배경에서 움직일 수도 있는 기능이 있고, 요걸 업스케일 좀 화면의 화질을 좋게 해주는, 그리고 변화를 보통 강하게 그리고 임의적으로 업스케일 하면서 이런 변화를 주는 버튼들이고, 그래서 쓸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생성을 해봤어요. 다 움직임을 조금씩 주면서 생성을 했고, 이렇게 하늘을 이 그림은 사람이 완전히 다르죠. 다른 인물이긴 한데 날개 표현이라든가 이 수정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런웨이에 적용을 해봤어요. 결국에는 런웨이나 클링, 중국의 클링 AI나 동영상 사진을 동영상으로 바꿔줄 그런 AI 툴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런웨이 젠3를 사용 중인데, 런웨이 요금제를 좀 살펴볼게요. 무료 버전은 그냥 4초짜리 워터마크도 있고, 이 무료 버전은 한번 맛배기로 이런 거구나 한번 살펴보는 정도고요. 제가 지금 스탠다드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매달 $12가 들고 625 크레딧이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런웨이 3 같은 경우에는 10초에 100 크레딧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62초 1분 정도에 12달러니까 15,000원. 그러니까 1분에 15,000원 정도라고 보면 돼요. 1분에 15,000원.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프로 요금제는 매달 뭐 35,000원, 35,000원, 4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220초? 220초. 젠3는 반값이고, 젠2는 반값이고요. 네, 굉장히 비싸요. 언리미티드는 월 한 10만원 들어가는 거죠. 월 10만원에 무제한. 한 달만 이걸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달을 한 달 안에 완성하기로 했으니까 요거를 언리미티드 요금제를 바꿔서 한 달만 이렇게 좀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엔터프라이즈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팀워크 하는 뭐 그런 요금제인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굉장히 비싸다 라는 얘기, 다들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클링도 굉장히 퀄리티가 런웨이 3, 못해도 런웨이 3만큼 하다, 퀄리티가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클링도 한번 살펴보고 언리미티드 요금제를 바꾸기 전에 클링도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클링이 중국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동양인을 잘 표현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뭐 팝하거나 이런 데서 쳐서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프롬프트에 적당하게 번역이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적합하지 않은 번역이 되면 또 그림의 시간만 손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림도 이상하게 나오고, 자꾸 생성을 하다 보면 적당하지 않은 프롬프트로 자꾸 생성하다 보면 사람이 기운만 빠지고, 그래서 챗GPT를 제가 유료 가입을 했어요. 유료 가입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런웨이 3 알파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라고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챗GPT4 설치를 하면은 제가 이렇게 치는 거에 다 프롬프트가 나오게 돼 있어요. 또 스테이블 디퓨전 프롬프트 생성기도 제가 만들었고, 미드저니 프롬프트 생성기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툴에 가장 적합한 프롬프트로 얘가 이제 번역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설치를 해서 런웨이 3에 제가 입력을 한 겁니다. 프롬프트를 제가 입력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woman with large ethereal wings ascend into the sky. 그 여자는 큰 날개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고, 그녀의 날개는 펄럭거리고 있다. 우아하게 펄럭거리고 있고, 카메라는 그녀를 따라 점점점 가까이 붙더니 그녀의 어떤 인상적인 장면을 잡으면서 따라 붙고, 그리고 나서 아래에 펼쳐진 도시를 보여준다. 그리고 브라이트 스카이, 밝은 하늘, 그리고 밝고 깨끗한 하늘 아래 거리, 그리고 빌딩들을 보여준다. 요런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넣었어요. 근데 제가 좀 실수를 한 게, 일단 볼게요. 실수를 한 게, 이렇게 날개를 펄럭이지 않은 거는 뭐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바람이 날리는 정도지 얘가 움직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명확하게 사실 했어야 되는, 그 움직임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얘도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공중에 떠 있는
거고, 이 칼도 가만히 무슨 성화 봉송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고, 성공한 거는 사실 카메라의 움직임 정도만 좀 성공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 도시 배경은 꽤나 훌륭하고, 또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요. 보시면은 어린 얼굴에서 어리죠? 점점 나이를 먹어가요. 나이를 먹어가. 뭐 20대, 뭐 30대, 나중엔 아줌마까지 이렇게 돼버리게 돼요. 자, 이것도 인물의 런웨이도 인물 변형을 막아주는 그 뭔가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더라도 이건 너무 좀 심하니까 그걸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미드저니 또 좀 공부를 했고, 또 거기 이제 런웨이 3에다가 또 적용도 시켜봤고 한데, 일단 미리미리 다 조금씩 이런 영상화 작업은 계속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나리오도 구체화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또 제가 이제 학습까지 병행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바쁘게 좀 두서없이 보이긴 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두서없이 막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드저니나 이런 사용법들은 워낙 잘 나온 영상들이 고수분들께서 만드신 영상들을 보시면 잘 아실 거고, 저도 그 영상들을 보면서 학습을 한 거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건데, 좀 이렇게 좀 진전이 되는, 매일매일 찍다 보니까 진전이 되는 모습을 이제 팍팍 보이기는 힘든 상황이긴 하네요. 하지만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아무튼 한 달 안에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좀 내용이 좀 짧긴 했지만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